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싱글 PID로 롤 피치 각도 제어하는 코드를 구현을 했었고 그대로 비행 테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싱글 PID가 회전익 같이 빠른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서는 제어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제어가 타이트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헐렁하게 제어되는 느낌이었고요. 특히 저희 드론은 뒤가 무거워서 계속 뒤로 처지는 현상이 있는데 싱글 PID만으로는 이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려면 피치키를 계속 앞으로 밀고 있어야지 수평 유지가 가능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블 PID 제어 방식으로 바꿀 건데, 그 전에 지금은 각도 제어 방식을 썼었는데 만약에 각도가 아닌 각속도 제어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랑, 또 더블 PID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사용하면 뭐가 좋은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구현을 해보고 또 지그에 올려서 실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방식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방식이 될 거고요. 제어 코드는 제가 따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이번 챕터 마지막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분량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실제 제어 코드 작성을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이번 챕터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더블 PID 방식이 사용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제 강의가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랬더니 이렇게 비행이 됐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좀 드리고 구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고 구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 구현할 더블 PID 제어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드론에는 이번 시간에 구현할 더블 PID 제어 코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 더블 PID 제어의 성능이 어떤지 지그에 올려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커넥트를 하고 드론에 전원을 넣었더니 현재 드론에 저장된 개인이 GCS에 수신이 되고 그 개인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제 내부 외부 PID 제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피치의 6개 개인이 다 0이 아닙니다. 6개 개인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I 제어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각도 제어 싱글 PID에서는 이 뒤가 너무 처져 있어서 I 제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동작하지 않았죠. 이제 더블 PID로 바꿨더니 제어 성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조종기도 켜고 그리고 그래프 탭에서 피치랑 셋 포인트를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피치 키를 조작하면 빨간색 그래프가 바뀌는데 이게 목표 각도가 되는 거고 잘 변하고 있죠. 그리고 드론을 앞뒤로 기울이면 파란색 그래프가 변하는데 이게 피치 각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같아요. 목표 각도랑 현재 각도를 출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좀 높이면 제어가 시작되는데 지난 시간에 싱글 PID에서는 목표 각도로 아예 접근을 못했죠. 근데 더블 PID는 제어가 시작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밍을 하고 이제 스로틀을 조금 높였더니 제어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목표 각도에 수렴하죠. 싱글 PID는 이 뒤가 무거워서 아예 목표 각도인 0도에 접근을 못했는데 근데 이 더블 PID를 사용하면 이렇게 오버슈트도 없이 신속하게 목표 각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싱글 PID랑 성능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목표 각도에 얼마나 잘 수렴하고 있는지 그래프 줌을 당겨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지금은 I 제어까지 동작하고 있어서 목표 각도인 0도에 점점 수렴하고 있죠. 자, 이 정도면 미세오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I 제어가 그 미세오차를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0.5도보다 작게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그래프 줌 아웃을 하고 이제 조종기를 조작해서 목표 각도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드론도 그 목표 각도를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를 따라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조종기를 조작했더니 거의 일치하다시피 목표를 추종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는 목표 각도를 30도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이 지그에 막혀서 드론이 앞으로 더 못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 오차가 I 제어에서 누적이 되면서 그 다음 목표 각도를 이렇게 낮췄을 때 약간의 시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I 제어가 잘 동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누적값도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뒤에 이렇게 반응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기울였을 때도 이렇게 목표 각도를 잘 추종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의 뒤로 처지는 현상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툭툭 쳐봤는데 이게 급격한 외란이 짧게 들어갔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0.1초, 0.2초 만에 원래 위치로 돌아오죠. 되게 빠른 시간에 복귀를 하는데도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팬텀2 확인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였었죠. 오버슈트가 딱 한 번 발생하고 원래 위치로 복귀를 했었는데 우리 드론도 팬텀2랑 비슷하게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아 당겼다가 놨을 때 이때는 외란이 길게 들어왔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도 진동은 거의 없고 오버슈트가 이렇게 한 번 발생하고 서서히 원래 위치로 돌아오죠. 역시 팬텀2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좀 더 천천히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I 게인이 좀 커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I 누적 값에 민맥스를 잡아주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이 드론에는 그 기능이 없어요. 나중에는 다 구현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태도 제어가 빠르고 부드럽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그래프 줌을 좀 당겨봤는데 그렇게 외란이 좀 있었어도 역시 목표 각도에 잘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비행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높이면 이제 제어가 시작이 되죠. 근데 더블 PID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셀프 레벨링 모드에서는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비행을 시작하면 괜찮은데 바닥이 좀 기울어졌다던가 해서 드론의 자세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비행을 시작하면 제어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수평으로 확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모터 아밍하고 이륙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랑은 적어도 3m 정도는 떨어진 곳에서 비행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보시면 엄청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싱글 PID랑은 확실히 비행 성능이 다른 게 보이죠. 싱글 PID는 제어가 좀 헐렁하게 되는 느낌이었고 출렁대는 현상도 좀 심했는데 더블 PID로 바꿨더니 흔들림도 없이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가 무거워서 처지는 거를 싱글 PID로 했을 때는 수평 유지하려면 제가 피치키를 계속 앞으로 밀고 있어야 됐는데 이 더블 PID는 뒤로 처지는 걸 PID 제어가 잡아주기 때문에 피치를 중립으로 둬도 뒤로 처지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 앞뒤로도 이동을 좀 시켜봤고요. 지금은 요 제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요가 회전하지 않고 한 방향을 계속 보고 있죠. 요 제어가 없으면 요가 혼자 막 돌아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절대로 지금은 프로펠러를 달고 비행하시면 안 됩니다.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를 한번 회전시켜 본 거고 요가 회전하니까 이렇게 조종을 제가 잘 못해서 드론이 좀 같이 흔들흔들 거리고 있죠.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조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가 잘 되는 거랑 조종을 잘 하는 거는 별개니까 시뮬레이터로 충분히 연습을 좀 하시라고 그랬죠. 조종을 잘 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틈틈이 시간이 되는 대로 시뮬레이터로 연습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비행이 되도록 더블 PID 제어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시간에도 절대 프로펠러는 끼지 마시고요. 모터 돌 때도 손 대지 마시고 특히 더블 PID를 하면 이게 제어의 특성상 모터가 갑자기 급격하게 도는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더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싱글 PID 제어를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론은 뒤가 무거워서 계속 처지는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목표 각도를 0도로 해도 이렇게 0도에 수렴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20도 정도가 계속 처졌습니다. 이렇게 처지는 걸 P 제어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P 게인을 높여야 되고요. P 게인을 높였더니 0도로 접근은 했지만 대신 오버슈트랑 언더슈트가 엄청 커졌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발산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현상을 막으려고 D 게인을 높이면 작은 진동이 심해지면서 비행이 거의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오차를 I 제어로 잡아보려고 했더니 이 오차가 너무 커서 I 제어로는 제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PID 게인을 다 엄청 낮춰서 비행 성공은 했는데 게인이 낮기 때문에 제어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출렁출렁 되면서 좀 불안하게 비행을 했었죠. D 게인이 낮아서 외란에도 반응이 거의 없었고요. 또 P 게인도 낮아서 조종기 조작을 해도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어가 좀 헐렁하게 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런 한계들 때문에 빠르고 부드러운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어 개념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각도 제어 싱글 PID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목표 각도에서 현재 각도를 뺀 걸 오차로 정의했고요. 목표 각도는 조종기 조작에 따라서 사용자가 바꿀 수 있는 값이고 현재 각도는 비에노 080 센서에서 측정된 회전 각도였습니다. 이 오차를 이용해서 PID 제어를 했었는데 이 중에 D 제어는 오차 대신 자이로 센서의 각속도 값을 사용했었죠. 그렇게 계산된 결과를 다 더해서 모터에 넣어줬더니 제어가 됐었습니다. 제어가 되면 각도가 변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제어 알고리즘이 동작했었죠. 이때 P, ID 각각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시면 P는 목표 각도로 신속하게 수렴하도록 하는 역할이었고 D는 그렇게 신속하게 변하면 오버슈트가 커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I는 미세 오차를 제거하는 역할이었고 P랑 D 제어에 비해서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어량도 아주 작아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렇게 뒤가 계속 처지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P 게인을 키워야 되죠. 그리고 또 P 제어는 제어의 전체적인 반응 속도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 값으로 빨리 수렴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수렴을 하는 게 제어 성능의 기본이 되는데 빨리 수렴하게 하려면 이 P 게인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P 게인을 키우면 문제는 이 각도 제어 싱글 PID 방식은 P 제어가 목표 각도로 도달할 때까지의 제어 방향이 항상 플러스 방향입니다. 현재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0도가 목표다라고 한다면 P 제어는 이 목표로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빠르게 접근하든 천천히 접근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항상 플러스 방향으로 제어가 됩니다. 목표 빼기 현재 각도로 제어를 하니까 항상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빠르게 접근하면 그만큼 오버슈트가 날 테니까 그걸 D 제어가 잡아줘야 되는데 D 게인이 크면 진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제동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P 게인을 키워서 목표 각도로 수렴하게 했더니 이렇게 목표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진동이 발생했고요. 이걸 잡으려고 D 게인을 키우면 이렇게 작은 진동이 계속 생겼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각도 제어를 하는데 P 게인을 높이면 속도가 빠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 크면 오버슈트도 그만큼 커지게 되니까 그 속도를 제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실제로 고민했었던 것들이고요. 싱글 PID로 각도 제어가 너무 안 되니까 각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각도 제어가 아닌 각 속도 제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각도가 아닌 각 속도를 제어한다면 그때 PID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 P 제어는 목표 각 속도로 수렴하게 하는 역할이 될 거고요. D는 이제 각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각 가속도에 따른 제동을 하겠죠. 이제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살짝 생소하죠. 감이 잘 안 옵니다. 가속도의 D 제어의 역할은 가속이 붙으면 이제 드론이 너무 빨리 회전을 하게 되니까 속도가 천천히 변하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 제어는 목표 속도가 유지가 안 되면 그 속도를 유지하도록 미세 오차를 제거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각도 제어에서 각도 대신 각 속도가 되는 거고 각 속도 대신 각 가속도가 되는 거죠. 즉 결론은 각 속도로 제어를 하면 목표 각 속도를 유지하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회전하도록 부드럽게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막 빨리 변하면 진동도 심해지고 제어가 불안해질 텐데 각 속도를 제어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P 게인이 낮아서 뒤가 처지면서 목표 각도에 수렴을 못했었는데 각 속도로 제어를 하면 P 게인을 높여도 부드럽게 제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속도 제어를 할 때 구조입니다. 역시 오차를 정의해야 되는데 각 속도 제어니까 목표 각 속도 빼기 현재 각 속도를 오차로 정의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이 목표 각 속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역시 조종기 조작으로 바꿀 수 있게 할 거고요. 이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스틱을 중간에 두면 목표 각 속도를 0으로 하고 위아래로 조작하면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0도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근데 각 속도니까 단위는 디그리 퍼 섹이 되겠죠. 즉 피치키를 맨 위로 올리면 1초에 50도 회전하는 속도로 드론이 기울어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각 속도는 ICM2060이 자이로 값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차를 계산하고 또 PID 계산을 하고요. 그 결과로 모터를 구동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또 모터가 회전하면서 각도랑 각 속도가 바뀔 거고 다시 이 PID 루프가 반복되면서 제어가 될 겁니다. 이 방식은 아직 더블 PID는 아니고요. 싱글 PID인데 각도 제어가 아닌 각 속도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럼 우선 이렇게 했을 때 코드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그에 올려서 확인을 해보고 그 후에 왜 더블 PID 방식을 써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스 코드 작업을 한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10-2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10-3. 더블 PID 컨트롤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요. 안에 들어와서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 이거 두 개 삭제하시고 됐으면 큐브 ID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으면 열려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닫아주시고요. 좀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역시 CubeMX로 설정할 건 없으니까 또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열렸으면 바로 지난 시간에 작성했었던 싱글 PID 제어 코드 작성했던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먼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도 제어에서 목표 각도를 조종기의 킥값으로 설정한 부분이었고 이렇게 하면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 각도가 이 레퍼런스 변수에 저장이 됐고요. 그 후에 오차를 정했는데 목표 각도 빼기 현재 각도를 오차로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차에 P 게인을 곱한 걸 P 제어로 정의했죠. 그 다음 I 제어는 이 오차에 루프 타임인 0.001을 곱한 걸 누적을 해서 이 변수에 저장을 한 후에 그리고 이 변수에 I 게인을 곱한 걸 I 제어로 정의했습니다. 이때 디스아밍 하거나 제어가 되고 있지 않을 때는 누적 값을 0으로 초기화시켰죠. 마지막으로 D 제어는 각도의 변화율로 제어를 하는데 그게 곧 각 속도가 되니까 이렇게 수식을 사용해서 계산하지 않고 바로 자이로 값을 각 속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속도에 D 게인을 곱한 결과로 제동을 걸어줘야 되니까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줬죠. 이렇게 해서 PID가 다 정의가 됐고 그걸 다 더한 결과를 최종 모터 제어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피치축 각도 제어 싱글 PID를 사용한 방식이었고요. 이번에는 각도 제어가 아닌 각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코드를 다시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 제어 부분은 우선 주석으로 막고요. 이 밑에 새롭게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각도 제어할 때랑 똑같이 조종기 값으로 목표 각 속도를 설정을 할 건데 그 목표 각 속도를 저장할 변수를 pitch 언더바 reference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각 속도의 의미로 이 사이에 rate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역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0이 되도록 할 거니까 위에서 작성한 이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게 단위는 중요하진 않아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다가 중요한 거고
이걸 목표 각도로 쓰면 단위가 도가 되는 거고, 목표 각 속도로 쓰면 디그리 퍼 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목표 각 속도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오차 정의는 또 역시 변수 이름을 피치 언더바 레이트 언더바 에러라고 하고, 오차는 목표 빼기 현재 각 속도가 될 테니까 목표는 위에서 계산한 이 변수가 될 거고, 그리고 현재 각 속도는 이제 비에노 080이 아닌 ICM 2060이 자이로 값을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ICM 2060이 피치 축은 자이로 X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차도 정의를 했고요. 이제 P 제어는 이 오차에 P 게인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P 제어의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피치 언더바 레이트 언더바 P라고 하고, 이 오차에 P 게인을 곱하면 되는데, 역시 GCS에서 바꿀 수 있게 할 거니까 지난 시간에는 피치 아웃 KP라는 변수를 사용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웃이 아닌 in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GCS에서 피치 내부 P 게인을 바꾸면 그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P 제어가 끝났고, 그 다음 I 제어도 이 밑에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I 제어는 오차를 누적해야 되니까 그 누적할 변수를 피치 언더바 레이트 언더바 에러 언더바 썸이라고 하고요. 누적이니까 자기 자신의 뭔가를 더해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저장하면 되는데, 그 더해주는 값이 이 오차에 곱하기 또 루프 타임인 0.001을 곱한 걸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누적 값을 초기화해 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거는 위에서 작성한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근데 초기화해 줄 변수가 피치 레이트 에러 썸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이제 i제어의 결과를 저장할 변수는 피치 언더바 레이트 언더바 i라고 하고요. 이 에러 누적 값에 또 곱하기 내부 i 게인을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가 아닌 ki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i 제어도 끝났고, 또 이어서 d 제어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d 제어는 지난번에 각도 제어했을 때는 d 제어를 각 속도를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이렇게 자이로 값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각 속도 제어에서는 각 가속도로 d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각 가속도를 출력해주는 센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해서 가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짝 언급만 드리고 사용하지 않았던 이 방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각 가속도를 구하는 걸 여기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각 가속도를 저장할 변수를 피치 언더바 레이트 언더바 디리버티브라고 하고요. 각 가속도는 현재 각속도에서 이전 각속도를 뺀 거에 루프 타임인 0.001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되겠죠. 우선 현재 각속도는 ICM 2060의 자이로 X, 여기에 든 값이 될 거고, 이거 빼기 이전 각속도는 ICM 2060이 언더바 자이로 X 언더바 이전의 의미인 previous,의 prev,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에 루프 타임인 0.001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계산의 결과가 디그리 퍼 세크 제곱 단위의 각 가속도가 될 텐데, 이 루프가 반복될 때마다 이전 각속도를 갱신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이 밑에서 해주면 되겠죠. 갱신하려면 이전 값을 저장한 변수에 여기에 현재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 가속도도 계산을 했고요. 이제 이 각 가속도에 d 게인을 곱한 게 d 제어의 결과가 되니까 이 밑에서 그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피치 언더바 레이트 언더바 d라고 하고, 여기에 이 각 가속도 곱하기 피치의 내부 d 게인, i가 아닌 d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d 제어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야겠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PID 각각의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 그걸 다 더해주면 최종 PID의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pitch 언더바 rate 언더바 PID라고 하고, 이 위에서 계산한 pitch rate P 더하기 pitch rate I 더하기 마지막으로 pitch rate D,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이 PID의 결과를 또 CCR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줘야 되니까, 자, 이 부분 복사해서 pitch PID 대신 pitch rate PID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부호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부호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 부호는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 속도를 제어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다운로드 해보고 지그에 올려서 확인을 좀 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GCS에서 목표 각 속도랑 현재 각 속도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각도를 출력하고 있죠. 그 부분을 각 속도로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거 바꾸려면 목표 각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 이전에 각도 제어할 때랑 똑같으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 이제 현재 각도 대신 현재 각 속도를 GCS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밑으로 쭉 내리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GCS로 보내는 데이터를 각도 대신 각 속도로 보내주면 돼요. 자, 이 부분이 GCS로 20바이트 FC 정보를 송신하는 부분인데, 인덱스 5번, 6번이 피치 각도 정보였고, 그리고 곱하기 100한 거는 그냥 스케일 팩터를 곱해준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BNO 080의 피치 대신 ICM 2060이 자이로 X 값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코드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복사하고요. 이 부분 지우지 않고 주석으로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BNO 080 피치 대신 ICM 2060이 자이로 X를 보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5번, 6번 다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피치 목표 각도 부분인데, 목표 각도나 각속도나 값의 범위는 똑같이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변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오시고요. 역시 지역 변수로 선언하겠습니다. 이 변수는 각도 제어 때 선언했던 변수랑 종류가 같으니까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해서 이 밑에 붙여넣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이 조금 다르죠. rate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에 rate를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모든 변수에 다 이렇게 rate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속도 제어는 변수가 하나 더 있었죠. 이전 각속도를 저장할 변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롯 하시고, 그 변수가 ICM 2060이 언더바 자이로 언더바 X 언더바 PREV 였었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되고요. 이제 다운로드 한번 해보고 각속도 제어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장 뜨면 확인하시고 OK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그에 올려서 확인을 해볼 건데, 이제 제어 방식을 각속도 제어로 바꿨잖아요. 각속도 제어에서는 목표 각속도가 0이면 드론이 움직이지 않고 현재 각도를 유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좀 하시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GCS를 실행시키고 커넥트를 하고요. 개인 탭을 열고 드론의 전원을 넣겠습니다. 개인이 수신이 됐고, 지금은 외부 PID 개인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헷갈리니까 다 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부 PID 개인을 사용을 할 건데, 우선은 이것도 다 0을 넣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그래프 탭에서 피치랑 셋 포인트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줌 아웃을 조금 당기고, 그리고 조종기의 피치 키를 조작하면 빨간색 그래프가 바뀌죠.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바뀌도록 코드를 짰었고요. 조작을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목표 각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이제 각도가 아닌 각 속도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이 멈춰 있을 때는 각 속도가 0이고요. 움직이면 이렇게 각 속도가 바뀌고, 이러다가 다시 멈추면 자세가 어떻든 각 속도는 다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를 조작을 하면 이 각 속도만큼 드론이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게인이 0이니까 제어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때는 스로틀 키에만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밍을 하고요. 그리고 스로틀 키를 조금 높이고, 피치 키를 조작해도 아무 반응이 없죠. 그리고 드론을 또 앞뒤로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역시 게인이 0이니까 제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게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P 게인부터 바꿀 건데 얼마를 넣어야 될지 감이 안 오죠. 처음에 드론은 멈춰 있고 이때 각속도는 0일 거고요. 피치키를 최대로 올리면 목표 각속도가 50이 될 테니까 오차는 목표 빼기 현재 해서 50이 될 겁니다. 그때 게인을 이렇게 10 정도를 넣으면 PID의 결과는 500이 될 거고, 그게 CCR에 더해지니까 드론이 멈춰 있을 때 피치키를 최대로 올려도 CCR 값이 500밖에 안 변하죠. CCR의 범위는 1500부터 21000까지인데 그 안에서 500은 조금 작은 것 같으니까 게인을 20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조금 높이고요. 지금은 제어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목표랑 현재가 둘 다 0이어서 오차가 0이기 때문에, 즉 목표 각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터 회전 속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피치키를 앞뒤로 한번 조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P 제어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서서히 올렸고, 이러면 드론이 앞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뒤가 무거워서 앞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최대로 올려도 앞으로 안 기울어지고 있죠. 계속 뒤로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게인이 좀 작은 것 같으니까 게인을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네, P 게인 20이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이번엔 40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또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높이고요. 역시 드론이 멈춰 있을 때는 목표랑 현재 각속도가 다 0이어서 모터 회전 속도는 변함이 없죠. 이제 피치키를 조작을 해봤더니 아까보다는 모터 회전 속도가 더 빨라졌는데 역시 뒤가 무거워서 앞으로 못 기울어지고 있죠. 그래서 P 게인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P 게인 40이 너무 작으니까 이번엔 50을 넣어 보겠습니다. 또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좀 높이고요. 자, 피치키를 조작을 할 건데 먼저 이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치키를 위로 좀 올렸더니 목표 각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거의 최대로 올려야지 드론이 앞으로 기울어지죠. 그리고 이번엔 뒤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살짝 내렸더니 드론이 뒤로 기울어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드론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올렸더니 드론이 앞으로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피치키를 밑으로 내렸더니 또 뒤로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목표 각속도대로 정확히 제어가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드론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전에 각도 제어할 때보다 움직임은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P 게인을 더 높이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P 게인이 50인데 조금 더 높여서 60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키를 조금만 조작해도 모터가 크게 변할 텐데 그때 각속도 제어의 장점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각도 제어할 때는 D 제어를 써야지 제동 효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 각속도로 제어를 하면 목표 각속도보다 빠르면 이 P 제어 하나만으로도 제동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치키를
앞으로 조작했더니, 자, 앞으로 기울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진동처럼 보이는 게 제동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도 제어할 때는 P 게인이 크면 큰 진동이 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작은 진동은 없었죠. 자, 그리고 다시 뒤로 좀 기울일 건데, 지금은 또 P 게인이 커서 이렇게 제동 효과도 커지면서 진동이 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P 게인을 좀 낮추면 진동이 이렇게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각속도 제어의 장점은 이렇게 부드럽게 제어가 되고, 또 P 제어 하나만으로도 약간의 제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P 게인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다시 50으로 줄이고, 이번엔 D 게인을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P 게인을 50으로 낮추고요. 그리고 이번엔 D 게인을 넣어 볼 건데, 역시 얼마를 넣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각 속도 제어에서 D 제어는 각 가속도로 제어를 하는데, 가속도는 엄청 민감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게인이 크면 드론도 정말 불안하게 제어가 되기 때문에 게인을 좀 많이 낮춰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한 5 정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조금 높였는데, 자, 스로틀만 조금 높였는데도 가속도가 엄청 심해지면서 이렇게 제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제어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모터에도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이렇게 좀 너무 민감하게 막 팍팍 변하는 것 같다 싶으면 게인이 잘못된 걸 수 있으니까 특히 D 게인을 조금 낮춰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D 게인을 좀 낮춰 보겠습니다. 네, 지금 D 게인을 5만 넣는데도 너무 큰 것 같으니까 한 1 정도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조금 높이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진동 효과가 없죠. 그리고 피치를 앞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부드럽게 변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부드럽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확실히 움직임이 엄청 부드러워졌죠. 근데 뒤가 무거운 거는 지금 계속 어쩔 수 없이 좀 뒤로 처진 현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중립으로 중간으로 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중간인데 이때 제가 각속도를 0으로 두면 제가 너무 중간으로 뒀네요. 자, 이 정도로 두면 이제 목표 각속도가 0이어서 그 각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뒤가 무거워서 계속 뒤로 넘어가죠. 다시 중간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목표 각속도가 0이어도 계속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까보다는 제어가 더 부드럽게 되고 있는 것 같죠? 이번 각속도 싱글 PID 제어에서는 I 제어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각속도 제어를 해보니까 P 게인이 좀 커도 지난 시간에 했던 각도 제어 때처럼 그렇게 큰 진동이 생기진 않았고, D 제어할 때처럼 작은 진동이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 P 제어가 각속도를 제어하는 거라서 목표 각속도보다 빠르게 기울어지면 그 목표 각속도를 유지하려고 반대로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진동이 좀 보인 겁니다. 그리고 D 제어가 가속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D 게인을 살짝 줬더니 훨씬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였죠. 그래서 각속도 제어가 이렇게 장점이 정말 많은데 단점이 큰 게 하나 있죠. 각도 제어할 때는 조금 기울어져도 그 각도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각속도 제어이기 때문에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아까처럼 목표 각속도를 0으로 했을 때 이상적인 경우라면 속도가 0이면 움직이지 않고 그 자세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더 처지면서 쭉 더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물론 이제 기울면서 반대 방향으로 제어가 되긴 하겠지만 원래 각도대로 돌아오진 못하고 서서히 기울게 되죠. 그래서 각도 제어에서 각도를 유지하는 특성이랑 각속도 제어에서 부드럽게 회전하는 특성,
그 두 특성이 같이 있으면 드론의 자세 제어의 성능이 엄청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특성을 잘 섞으면 원하는 대로 조종기 키값이 목표 각도가 되면서 또 각속도 제어처럼 부드럽게 제어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 제어랑 각속도 제어가 같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각속도 제어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조종기 키값을 목표 각속도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제 현재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서 각속도를 제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기울어진 만큼 각속도를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 드론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멈춰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그에 올려놓고 처음 시작할 때의 상황인 거죠. 현재 각도가 뒤로 기울어져서 마이너스 20도라고 하고요. 멈춰 있으니까 각속도는 0일 겁니다. 이제 각속도 제어를 할 건데 현재 기울어져 있는 만큼 목표 각속도를 결정합니다. 즉 이 각도의 오차가 목표 각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단위가 거의 무의미해집니다. 단위는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의 부호랑 크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0도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각도의 오차는 목표 각도 빼기 현재 각도에서 플러스 20이 될 거고 그 크기만큼 각속도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표 각속도가 되는 거고 거기에 현재 각속도인 0을 뺀 걸 각속도의 오차로 정의를 하고 이걸 가지고 모터를 제어합니다. 앞으로 기울어져야 되니까 뒤에 모터를 증가시키고 앞에 모터를 감소시키면 되겠죠. 이때 P 게인을 50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제 드론이 앞으로 기울어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표 각도인 0도가 돼서 멈춰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목표 각도에 도달했으니까 제어값도 0이 돼야겠죠. 목표에 도달했으니까 각도 오차는 0이 될 거고 그게 곧 목표 각속도가 되고 또 멈춰 있으니까 현재 각속도도 0일 겁니다. 따라서 제어의 결과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하면 내 모터가 지금처럼 같은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도 제어할 때랑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근데 마이너스 20도에서 목표 각도인 0도로 수렴해가는 과정을 보시면 이 과정이 각도 제어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아까 각속도로 제어하면 부드러운 제어가 가능하다고 했던 게 이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자, 맨 처음에 마이너스 20도로 기울어져 있었고 또 멈춰 있었죠. 뒤로 누워 있으니까 마이너스 각도죠. 그래서 0도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각도 오차가 목표 각속도가 되니까 이제 플러스 20°/s의 속도로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 루프에서 마이너스 10도가 됐어요. 그럼 이때는 목표 각속도가 또 10°/s이 될 텐데 이때 기울어지는 속도가 10°/s보다 빠르면 이때부터 반대 방향으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쭉 0도에 더 접근을 하겠죠. 이렇게 목표 각도에 가까워질수록 목표 각속도도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목표 각도 부근에서는 더 천천히 접근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목표 각도에 일치하면 목표 각속도도 0이 되니까 이 목표에서 정지하게 될 겁니다. 즉 목표에서 멀 때는 빠르게 접근하다가 가까워질수록 천천히 접근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연 때 보셨듯이 기울어진 채로 시작해서 아밍을 하고 제어가 시작되자마자 처음에 급격하게 반응하다가 서서히 목표 각도로 수렴했죠. 오버슈트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D 제어가 또 각 가속도로 제동을 걸어주기 때문에 더욱더 부드러운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각도 제어 싱글 PID랑 크게 다른 점입니다. 자, 이제 아까처럼 각속도 제어를 할 건데 좀 전에 각속도 싱글 PID로 제어했을 때는 조종기 조작 값이 바로 목표 각속도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각도의 오차에 따라서 목표 각속도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 레퍼런스를 정의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목표 각속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목표 각도에서 현재 각도를 뺀 각도 오차에 따라서 각속도를 제어하면 될 겁니다. 목표 각도는 또 조종기로 조작할 수 있게 할 거고요. 현재 각도는 비에노 080의 피치 각도를 사용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소스 코드로 작성을 해볼 건데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고 먼저 소스 코드 작성을 좀 하고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